방금 소개받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김수형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 발표는 인증기술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한 2시간, 3시간 해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짧은 시간에 이걸 잘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하게 좀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는데 좀 피곤하시잖아요. 그렇더라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 현재는 저희 인증 기술이 이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저희 주장과 그리고 현재 애트리에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어 정의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면 인증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기술인데 사용자를 신원하게 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리소스를 접근하는 어떤 사람이 시스템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사용자를 인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사용자가 어떤 서비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구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파일 시스템 하나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금융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의료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시스템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다양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과는 다르게 다양한 측면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신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와 관련된 속성들의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머릿속에 기억하는 지식과 그리고 사용자의 신체적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행동적 특징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인증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인증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이제 그 인증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될 텐데요. 한 15년 전까지는 아마 보안성에 관련된 것들만 평가를 했을 겁니다. 이 인증기술이 수학적 모델에 기반해서는 얼마나 안전한지 아니면 이업 모델에 대해서는 어떤 이업 모델에서는 안전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했을 텐데 약 10년 전부터 이제 간편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이 등장하게 되면서 편의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예전보다 보안성보다 좀 강하게 좀 평가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서비스 기관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인증 수단을 발견해서 뭔가 도입을 하게 될 때 보안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때 이제 사용자가 얼마나 편의성을 가지고 이 인증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것들을 도입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검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새로운 인증수단들을 개발해서 서비스에 적용을 하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인증수단들을 적용을 할 텐데요. 그럴 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인증수단들을 개발해서 이것들을 이제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할 때 그게 어떤 사용자군에만 허용되는 그런 인증수단이라고 하면 사실은 잘 그걸 적용하시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사용자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들이 적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 기술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MIT에서 유튜브에 공개된 그 수업 내용인데요. 2014년도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유저빌리티라든지 시큐리티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뭔가 기술을 개발되는 시점에 따라서 그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플로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시대가 발전이 되면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패스워드하고 생체 인식과 관련해서 디플로이와 관련된 서버의 상호 운영성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우저 상호 운영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했는데 2014년 당시에는 생체 인식은 이제 적용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와서는 사실 브라우저에서 생체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서버와 관련된 그런 생체 인식과 관련된 부분들은 단순하게 노라고는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파이도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용하게 되면 저걸 예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시대라든지 그런 서비스 환경에 따라서 저런 디플로이와 관련된 그런 평가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인증기술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컴퓨터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인증기술에 도입된 그런 기술은 이제 당연히 아신 것처럼 패스워드입니다. 패스워드는 MIT 교수인 페르난도 꼬르바토라고 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 교수님은 이제 시분화 운영 체제에 관련된 그 선구자 역할을 했던 분이신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일 정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스워드 시스템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패스워드는 이제 플레인 텍스트로 파일을 저장해 놓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런 패스워드랑 단순하게 비교만 하는 그런 패스워드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바로 1년 뒤에 이제 그 교수님 밑에 있는 학생이 저 시스템을 크랙을 했습니다. 그 패스워드 시스템은 당연히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출력만 하면 다 깰 수가 있거든요. 저걸 크래킹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학생이 저 시분화 운영 체제라고 하는 건 되게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일주일에 4시간 정도만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4시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더 연구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저 학생이 저 패스워드 시스템을 뚫어서 그거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학생이 저렇게 사실은 10년 박사를 졸업하고 10년 있다가 저 교수님한테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10년 있다가 얘기한 이유는 이제 저희가 박사 졸업하고 나서 다시 불러드릴 수 있잖아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박사 취소다라고 할까봐 10년 후에 그 얘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취약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공격 기법과 공격에 대응되는 연구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대응하는 연구는 이제 해시 시스템을 적용해서 패스워드를 단순하게 누구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플레인 텍스트가 아니라 암호화된 형태로 이제 관리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리고 뭐 솔트를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챌린지 리스판스를 적용한다든지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개발해서 적용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용자의 기억에 의한다는 그런 한계 때문에 사용자가 기억에서 입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난도 꼬르바토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2014년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패스워드 시스템은 악몽과 같은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패스워드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관련된 연구들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2023년도부터 연구들을 조사를 해봤었는데 패스워드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 그 연구들 대부분들은 패스워드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패스워드 공격 도구들을 팔고 운영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분석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가 와이파이에서 이제 빔포밍을 최근에 쏘고 있는데 그 빔포밍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이파이에서 그 사용자가 입력하는 키스트로크 데이터들을 분석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사용자의 기억에 이야기다 보니까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고민들이 어떤 형태로 생성이 되고 그것들을 그런 이유 때문에 패스워드를 어떻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현재는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가 되고 있는 건 당연히 이제 패스워드가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죠. 하지만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런 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패스워드는 키보드라고 하는 형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가장 적합한 인증 수단인데 향후에도 그 키보드를 이용하는 인증수단, 키보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하게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환경에서는 이제 패스워드는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워드를 지나서 이제 본인 확인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디지털 서명 기술이 예전부터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 디지털 서명 기술이 개발된 이유가 키를 교환하기 위해서 그 영국에서 이제 그런 기관에서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는 방법으로 처음에 이 디지털 서명이 이제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고안된 기술을 실제로 구현한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RSA를 통해서 이제 구현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
형태의 RSA가 실제로 구현이 됐는데 사실은 이 키를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좀 쉽지는 않잖아요. 알고리즘적으로는 쉬운데 그것들을 생성해내는 데에는 그 당시의 시스템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제가 한 2000년 초반에 이제 관련된 것들을 개발했을 때 키를 생성하는데 약 30초 이상 걸린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는 저걸 적용하지 못했고 1990년도 이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디지털 서명 기술만 가지고 이제 본인 확인을 할 수는 없을 테고요. 그걸 본인 확인해서는 인증 인프라가 필요하죠. PKI라고 하는 인증 인프라가 필요했고, 그 PKI가 실제적으로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구축이 되었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도에 처음 구축이 돼서 공인인증 서비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많은 인증 기관과 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실제적으로 인증 산업이 태동된 시기가 이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인증 OTP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81년도에 등장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해시를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새로운 패스워드를 만들어내는 기술들을 개발했고, 실제적으로 이 기술이 적용된 거는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이후에 실제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는 사실 인터넷에서 사용자가 뭔가를 이용을 할 때 이렇게 중요한 리소스들이 없었어요. 패스워드만으로 충분했죠, 보안적으로. 하지만 2000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본인 확인 기술과 그런 것들 적용 PKI를 통해서 저희가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리소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인증이 필요했는데 그때 당시 패스워드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그때 보안카드라든지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적용했었는데 보안카드도 쉽게 뚫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OTP를 적용해서 이제 온라인 뱅킹의 서비스에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스워드라든지 OTP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이 피싱 문제를 극복해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패스워드 플러스 OTP만으로는 요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최근에 뭐 니스트라든지 뭐 다양한 기관에서 멀티팩터 인증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구조가 아니라 뭐 파이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한하는 이유들이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들, 제로 트러스트라든지 뭐 행위 기반 인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극복해내 보자라고 하는 의도로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 인증 문제인데요. 싱글 사인온을 저희가 이제 2000년도 초반부터 실제적으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현재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2000년대 초반의 상황을 보시면 기억을 해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할 텐데요. 그때 당시에는 수많은 사이트들이 막 등장을 했었고요. 사이트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아이디 패스워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까지 다 입력을 해서 이제 사이트에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개인정보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많은 해킹을 통해서 이제 누출이 되는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싱글 사인온을 서비스를 적용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기업들이 단순하게 싱글 사이트에서만 이제 기업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이 연합해서 뭔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서비스 환경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그 아이디를 서로 유통하기 위해서 싱글 사인온 서비스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서 소셜 로그인이라고 하는 그런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 2010년도 초반에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하는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어떤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처음에 소셜 로그인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는데 사용자가 그 수많은 사이트에 다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을 수 있는 사이트 하나만 가입을 해놓고 그 하나를 통해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소셜 로그인 서비스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한 저 기술도 한 뭐 20년, 30년 된 기술이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고객들, 일반 사용자들이 적용한 거는 아마 아이폰 5S 때부터 실제적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당시에 이제 그런 터치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시장 통해서 그런 생체 인증을 일반 사용자들이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는 그런 환경에서 실제적으로 바이오 인증들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5S 이전에 그러면 생체 인증이 되는 폰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생체 인증하는, 지문 인식하는 그런 것 기억하시죠? 근데 잘 안 되기도 했고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애플에서 제공한 그런 터치 아이디라고 하는 기술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생체 인식이 사용자들이 익숙해지면서 저런 파이도라고 하는 기술들을 쉽게 받아들인 거죠. 파이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14년 12월 경에 최초로 이제 그 표준 스펙이 나왔고 2015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상용화 서비스가 됐고 국내에는 한 2015년 8월 경인가 그때 삼성페이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가 처음으로 이 파이도 기술을 사용해서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면서 많은 카드사들이 이 파이도를 인지해서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싱글 사인온처럼 이제 특정 기업에서 기관에서 이제 그런 파이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런 또 파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만 그 파이도 기술이 적용이 됐었는데 2018년 경에 이제 W3C라고 하는 그런 웹 표준화 단체에서 파이도가 표준이 완료가 되면서 그때 이제 브라우저에 이 파이도를 지원해주는 기술이 탑재가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크게 관심을 받지 않다가 22년도에 그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에서 그런 파이도 패스키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해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 패스키는 이제 파이도가 디바이스 개념, 하나의 디바이스마다 개인 키를 탑재를 해서 제공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용자가 디바이스가 많잖아요. 그럼 디바이스마다 이제 파이도 등록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됐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걸 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다 동기화시켜서 한 번만 파이도 등록을 해놓으면 그것들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이 이제 파이도 패스키인데 그런 패스키를 저희 대부분의 OS를 제공해주는 업체들이 제공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2020년도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그 파이도 기술이 모든 브라우저에서 대부분의 모든 브라우저에서 이제 파이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국내에는 아마 올해부터 저 파이도 기술을 적용하는 사이트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는 2021년부터 이제 사이트들이 등장을 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생기고 있고 그리고 니스트라든지 뭐 그런 단체에서 기관들에서 이 파이도들을 현재 꽤 많이 밀고 있어요. 그런 아까 OTP 플러스 패스워드가 그건 약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로서 이제 파이도를 이제 다들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준 스펙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라든지 하는 것들 다 그렇게 파이도 기준으로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도가 더 빨리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 기반 인증입니다. 스마트폰에 예전에는 이제 피자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많았었는데 스마트폰에 다양한 센서가 탑재가 되고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NFC도 되는 그런 통신도 되는 그런 기술들이 탑재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을 하나의 인증 수단으로 보자, 인증을 할 수 있는 기기로 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이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 그래픽 인증을 한다든지 아니 NFC를 통해서 신용카드를 접촉을 해서 신용카드 접촉을 통한 인증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센서를 통해서 행위 기반 인증이라고 하는 그런 콘셉트의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행위 기반 인증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다양한 행위 기반 인증들이 있는데요. 이 행위 기반 인증은 이제 그 신체 사용자 얼굴이라든지 지문이라든지 홍채랑 다르게 계속적으로 사용자가 뭔가 행위를 하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하다 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단점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인식률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저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주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적 변화라든지 하는 그런 환경 변화에 좀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사용자를 계속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신체라고 하는 거는 얼굴이라든지 제 지문이라든지 홍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위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는 이제 그런 위조가 거의 불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행위 기반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식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까지는 1차 인증 수단으로는 활용이 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뭐 제로 트러스트 관련된 그런 서비스에서 하나의 인증 요소를 본다든지, 아니면 추가 인증 요소를 본다든지, 아니면 지속 인증이라든지 뭐 리스크 베이스 인증이라든지 하는 쪽에서 하나의 인증 요소로서 이 행위 기반 인증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컨셉의 이제 얘기인데요. 이제 프라이버시 보존 인증 기술. 이 기술은 아마 데이비 차움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자가 선두주자인데, 아마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이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전자화폐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파급을 했었는데, 기술들을 소개를 했었는데, 저 전자화폐가 2015년 뭐 그때 당시까지도 전자화폐가 꽤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이 전자화폐를 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전자화폐를 하다 보니까 익명성이라든지 뭐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추적 가능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요소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필요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걸 가지고 처음에 이제 프라이버시 프리저빙과 관련된 인증 관련된 연구들이 이 당시에 많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되면서 유비쿼터스 환경이라고 하는 환경들을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IoT 디바이스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의 이제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디바이스들 간의 인증이라든지 뭐 사용자 디바이스, 뭐 디바이스 간의 인증을 하기 위해서 뭔가 주변 정보들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연구가 좀 많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더 많이 또 관심을 받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거의 필수 요소이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에서 암호화폐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뭔가 프라이버시 보존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유비쿼터스 환경과 동일하게 그런 비하이크 자동차들 간에 서로 인증을 한다든지, 자동차 주변에 있는 인프라랑 인증을 할 때 그런 사용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핫한 인증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디 관리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인증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그런 신원 정보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기술인데요. 예전에는 사일로 모델에서 이제 중간 비중형 모델로 넘어갔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탈중앙화 모델로 넘어갔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탈중앙화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 중심형 아이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꺼지네요. 사용자 중심이라고 하는 건 사용자가 자신의 아이디 정보, 신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해서 제공해주는 그런 컨셉의 이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 사용자가 어떤 정보, 자기 신원 정보를 발급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발급하는 것이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 뭐 민간 기관도 있을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정부 기관에서 EU에서 이제 그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아니면 EU 시민들한테 발급해주는 그 시민증과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모델이고요. 밑에 있는 것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모바일 신분증, 저희가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현재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의 모델이 사용자 중심 아이디 모델, 아니면 탈중앙화 모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런 기술이 단순하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렇게 나온 기술들은 아니고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 당시에 그런 애트리드 포함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유저 센트릭 아이덴티 모델이라고 해서 발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카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기술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때 카드 스페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안 되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안에 그런 기술이 탑재는 되어 있는데 아무도 안 쓰는 이제 기술로 이제 그렇게 지나가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탈중앙화 모델이 발전이 돼서 현재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남았나요? 한 번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미래의 전망이라고 했는데, 근미래라고 하면 2년 내에 아니면 3년 내에 그런 전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현재 인증 서비스라든지 기관 측면에서는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패스워드 리스라고 하는 건데, 아까 보셨던 파이도도 하나의 패스워드 리스 인증 기술이고, 그 외에 나머지 패스워드 리스 인증 기술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트너에서 최근에 발표된 그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까지 일반 기업들의 75%가 패스워드 리스 인증을 쓸 것이다라고 했고요. 일반 고객, 일반 사용자들은 40% 이상이 패스워드 리스 인증을 쓸 것이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 그러한 패스워드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인증 수단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저희가 애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래 인증 기술이라고 해서 이제 메타버스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고 하시면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잠깐만 소개해드리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이제 게임과 같은 그런 메타버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상 환경,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환경에서 다양한 의료라든지 아니 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이 같이 결합된 환경을 저희가 메타버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런 메타버스는 개방화되고 분산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방화되고 분산화된 환경에서 신뢰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자 신뢰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현재 메타버스에서 HMD를 쓰고 인증을 하는데 가상 키패드를 띄워서 컨트롤러 가지고 하나하나 문자를 찍어서 패스워드 인증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HND 쪽에 있는 시선 추적 카메라가 있는데요. 그 시선 추적 카메라를 통해서 사용자 눈 주변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컨트롤러를 사용자가 손가락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착용형 컨트롤러라고 해서 근전도에 기반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됐는데요. 그 근전도 센서에 기반해서 저희가 사용자 인증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그런 생체 인증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용자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좀 더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NPC라고 하는 건 다 아시죠? 그러니까 NPC라고 하는 기술은 어떤 참여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다른 참여자한테 노출하지 않고도 뭔가 필요한 연산들을 해내는 기술이 이제 NPC인데요. 이 NPC가 이제 블록체인에서는 키를 보호해주는 수단으로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저희는 이 NPC를 그런 바이오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카드 추천 서비스과 같은, 오전에 이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마이데이터처럼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한테 노출하지 않고 필요한 연산을 수행을 해서 카드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 상품을 제시를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보려고 NPC 기반의 그런 플랫폼과 그리고 인증 서비스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술을 2026년까지 이제 개발을 하려고 진행 중인데요. 이 기술을 개발이 되면 저희가 뭔가 새로운 마이데이터에도 많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런 서비스들을 하나의 프로그램 형태로, MVC 프로그램 형태로 올려서
참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내 정보를 다른 참여자한테 노출하지 않고 그 정보를 입력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통계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분산 바이오 인증인데 얼굴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굴 인증을 기존의 이제 분산 바이오 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를 템플릿 정보를 반을 쪼개 가지고 어떻게 A 기관, B 기관이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 다시 모아서 인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MPC 기반에서는 모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 정보를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다음 기간 오지 않고도 원하는 그런 인식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그 분산 바이오 인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실험했을 때 MPC 기반 3파티라고 했는데 원파티는 이제 사용자가 되고요. 2개 파티가 뭐 금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개의 파티가 정보들을 각각 가지고 있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연산을 했을 때 소요 시간이 0.188초, 0.2초 정도 걸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실험실 환경에서만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NPC라고 하는 건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그 전송되는 데이터 양이라든지 아니면 통신 속도라든지 하는 것들이 좀 기하급수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더 개선하는 연구들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일단은 인증은 이제 사람 중심의 보안 기술로 정의를 저는 내리고 있고요. 사람 중심의 보안 기술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하는 인증 기술들을 개발해서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단순하게 이제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미래 ICT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같이 봐서 연구를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